묵군꾼 몽도원도 엇갈리느냐 안평대군의 몽도원도 지금은 백년이 먹다. 백년은 몽도원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백년은 1417년 출생했는데 신숙주의 나이가 같고 수양대군과도 나이가 같으며 안평대군보다는 한 살 더 많고 안평대군이 이 꿈을 꿨을 때 어, 인우 박흥은 인우와 함께 말을 타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몽유도 원도를 어, 안견에게 그리게 하는데 안견이 그린 그림은 현실 세계는 왼쪽, 그 다음에 도원은 오른쪽에 있는데 도원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뭘까? 어, 천지, 선계는 하늘이고 그 선계의 그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 어, 지상까지 온다. 이런 느낌이라면 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 선계, 하늘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내려서 한계까지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현실에서 그 산세가 있는 물안개, 그 안견 화풍 속의 산수화에서 안개의 특징이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산 지곡 인근 그 물안개가 가장 많은 장소이기도 하죠. 산세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펼쳐진 복사고 여기는 옛사람이 찾던 곳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경복궁 경편 비해당 구름사이 안정된 것 부분이 신고양이 있었고 남겨버리다. 아, 바위 그리고 물길 그리고 꽃을 그렸다. 몽유도원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와 23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23사람 중 안평대군, 안견, 두 사람 빼고 21사람 문인 중에서 거사가 있는데, 안평대군 역시 호가 무슨 거사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절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상당히 다방면에, 어, 폭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세동시대 집현전 정신과 우정, 정치가 단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어, 이 백년의 몽도원서는 보통 우리가 몽유도원도의 창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서문, 그러니까 시문 중에 서문, 그냥 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안평대군이 쓴 발문,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평대군이 이제 썼는데 자기가 그 4월 20일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안견에 그리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인즉슨 안평대군이 글에 의하면 박팽년과 말을 타고 아주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동굴까지 들어가서 나왔더니 신숙주와 최항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 도원에 거닐었다. 라는 거죠. 그게 스토리이고 그 스토리를 발문으로 썼는데 안평년의 몽도원서에 보면 박팽년이 안평대군의
발문, 그러니까 시문까지도, 왜냐면 제문도 읽은 걸로 보이니까, 몽유도 원더라고 쓴 그 글, 그 다음에 몽도원서, 그 다음에 시문, 발문을 박팽년이 읽었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몽도원서를 썼다고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몽도원서에 이제 박팽년의 생각이 깊이 있게 드러나는데, 어, 아주, 음, 보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다. 선계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서, 옛날 도원에 대한 것과 안평대군이 이야기한 도원이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러니까 몇천 년 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도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말리길 떨어진 도원 역시, 조선의 도원과 다르지 않다. 어, 아주 철학적인 음,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정신과 형체, 그리고 꿈 자체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또 현실은 꿈이 아닐까? 꿈이 거짓이 아니면 당연히 현실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삼단 논법이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박백년이 아, 꿈에 대해서 안평대군이 꾼 꿈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낮에 생각한 것을 밤에 꿈으로 꾸고 한 내용이 꿈도 현실이다. 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과연 꿈이 아닐까? 아, 한편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났는데, 내가 한평생 살았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슬쩍 던지는, 박평년의 시각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박팽년의 그 두루마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표구라고 얘기하나, 우리도 표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본, 그러니까 뭐, 일본 일제시대 영향으로서 쓰는 말인지, 어쨌든, 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 박팽년의 글이 지금 나중에 이제 정황된 두루마리에 이게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평년이 이 글을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안평대군과 신숙주가 글을 쓴 것과는 조금 더 약간 며칠 사이 간극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문인들이 지금 글을 쓰고 그 글을 이렇게 어찌 보면 연결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박팽년의 글은 본인 글에도 문인들이 시문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쓰여졌고 자기 글에도 역시 4월 01이라고 해서 일수를 적어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문인데 만약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21일 났었으면 21일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종이 역시도 박팽년의 종이가 박팽년이 글을 쓴 종이가 안평대군 신숙주
박평면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줄이 쳐진 똑같은 종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집현전에서 그런 종이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안평대군이 그 종이를 글을 쓰라고 주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박팽년과 신숙주는 나이가 같은 집현전 학자이죠. 어, 몽도원서 서사적인 글이고 같이 이야기 풀어오는 신숙주는 찬시, 칠원절구 형태의 찬시를 써 꿈을 대하는 태도, 꿈속에서 본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현실도 꿈과 같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박팽룡. 꿈이 오래 남으려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다르고요. 요거는 좀 신숙주는 산신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AI가 제멋대로 떠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 이 박팽년 신숙주를 기준으로 보면 1차 이제 계유정난 시에는 관직을 받는데 그 계유정난은 쉽게 말하면 어린 임금을 관종을 좀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왕답게 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반정이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많은 학자들한테는. 왜냐하면 고명대신이나 또 안평대군은 수많은 인사가 많이 몰려서 또 홍표정사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종을 너무 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태양대군이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실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집현전 학자들 역시도 이게 뭐지 하는 정도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단종이 왕위를 이제 양위를 하고 세조가 왕위를 차지하고 등극을 하니 왕위에 등극을 하니 이건 아닌데 이때 이렇게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박팽년이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 박, 박팽년의 셋째 딸이 영흥군 그러니까 그 단종을 키운 아, 세종의 후궁 영흥군의 아내가 되고 그런 관계들이 있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백은 어쩌면 저 사는 우리가 아직 건너지 못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들어간 다음 현실이 절벽을 넘치던 바탕을 아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몽유도 원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또 이제 지금은 21명의 시문, 찬시 플러스 서문을 좀 약간 리뷰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거 후에는 안견의 화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여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는가, 라는, 것을 조금 보러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몽이도 원도가 완성.
백년이 문과 중시 합격을 하는데 1447년 8월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 몽유도원도 완성은 4월 20일 즈음에 하는 거고, 좀 시차가 있는 거고, 피복된 현실, 계유정난, 안평대군 사사, 김종소가 참사되고, 50년 단전보기 모의 발각. 100년은 이 당시에 형조 참판이었었는데, 어, 낮은 그, 그 직함도 아닌데, 어쨌든 박백년은 3대가 멸하고, 다행히 한 명이 살죠. 형조 참판 자부승지였었는데, 아, 3대, 아버지 박종민, 동생, 그리고 아들까지 3대가 참수된다. 아, 그리고 세조에 대해서 인사나 성산문 같이 어떤 절의를 지키는 6월 7일 국무급대 옥사 연자제. 하지만 관노비로 끌려갔던 차남 박순의 이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종과 바꿔치기해서 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다가 성종 때 박일산이라는 이름으로 어, 다시 살게 되고 숙종 때 이제 복원이 되는데 음, 혈통이 이어진 거는 유일하다. 백년 일가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다 3대가 멸족됐기 때문에 대가 끊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은 뭐 사돈의 8천 뭐 이런 정도까지 다 그렇게 멸살한 건 아니지만 200년 만의 신원 역사의 승리다. 1695년 숙정 때 관자폭기, 충병 시호하사, 유업이 피로 얼룩졌던 이름이 다시 도로에 끝이 새겨진다. 후문 후에 후세까지 나옵니다. 한시부대가 육신을 지키고 가문을 붙잡고 권력은 빼앗겼다. 이상우승만.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도원은 두루마리 무장 죽음이라는 가장 단순한 공정하습니다. 남편의 꿈과 안견의 곳 그리고 밥한년의 결기 조선 전기의 가장 찬란했던 품격 한 장의 두루마리의 영혼이 옵니다. 어쨌든 이 몽유도원도는 상당히 1447년 정도까지의 그 시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세종시의 세종치하의 아, 꽃피었던 찬란했던 그 조선 전기의 시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그 놀라운 이벤트 중에 하나다. 꿈을 빌어 나타난 거지. 이를 통해서 몽유도 원도나 아니면 찬문을 쓴 사람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보다 보면 그 면면이 그 세종시대의 그 면면을 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